海軍と一芝居打ってエルバフに潜り込み、私のパイプがあってこそ。백수의 적단을 격파하며 드디어 새로운 바다의 황제, 사왕으로 등극한 밀짚모자 해적단. 그리고 선장 루피는 오니가시마 전쟁을 통해 샹크스가 탈취했던 고무고무 열매, 즉 전설의 열매를 각성했는데요. 그렇게 조이보이의 동료 지니샤는 해방의 드럼 소리가 들려오자 800년 만에 조이보이가 돌아왔다며 루피가 각성시킨 환수종 니카 열매의 선대 능력자는 바로 역사상 최초의 해적 조이보이였습니다. 이처럼 와노쿠니 에피소드에서는 루피가 먹은 고무고무 열매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었고, 이후 에그헤드 에피소드에선 세계 정부가 창설될 수 있었던 거대한 전쟁과 해수면의 상승, 그리고 고대병기 등 공백의 100년에 관한 단초가 베가펑크를 통해 처음으로 발설된 건데요. 그렇게 각 에피소드마다 여러 떡밥들이 해소되었고, 그중 에그헤드 작중 초반 연재에서 언급된 인물이 바로 이번 엘바프에서 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 해군본부의 거인족 중장이자 당시 쿠잔의 친구였으며 이어 학자들을 탄압하고 학살시킨, 정부에게 반기를 드러낸 디에일족 사우로. 그렇게 사우로는 버스터콜이 발동되었음에도 오하라를 위해 싸우며 니코 로빈의 또 다른 은인이 되어준 존재였는데요. 그렇게 에그헤드 에피소드 원피스 1066화에선 당시 로빈과 마주한 세틀라이트 샤카가 22년 전 버스터콜로 괴멸한 오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어 오하라가 지킨 문헌의 가치가 귀중하다고 알려준 사우로를 통해 당시 신거병의 적단원들이 오하라의 서적을 엘바프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샤카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사우로! 요네! 로빈은 이내 눈물을 흘리며 그 거인족 선장의 이름은 사우로일 거라 확신하자 샤카는 현재 그가 몸을 숨기고 있다 알려주었는데요. 그렇게 로빈은 과거 오하라 사건과 자신의 은인이 되어준 사우로의 소식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이어진 원피스 1108화에서 100년 만에 부활한 거병의 적단이 등장하자 이내 돌중장은 20년도 전에 거인 상사가 있다 말했고, 이어 그 이야기를 듣게 된 블루그래스 중장은 당시 해군이었던 사우로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에그헤드 편에서도 사우로의 이름이 거론된 만큼 디에일족 사우로가 다시 한번 등장한다면 과거 버스터콜 당시 오하라의 숨겨진 진실은 물론 엘바프의 오랜 역사도 알려줄 수 있는 존재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최신화 마지막 장면에선 로빈과 거병의 적단이 엘바프에 근접하자 이내 사우로 선생이 쓰러져 움직이지 않다는 말과 함께 다급한 상황을 전달하는 거인족의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로빈은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 될 엘바프의 기대도 있었겠지만 이내 사우로를 만날 수 있는 상황에 더욱 기뻐하며 오하라 시절의 헤어스타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로빈과 사우로의 재회를 기대하고 있었고, 이어 머리를 자른 로빈은 눈을 감게 되며 사우로와 만날 수 있다는 심정과 표정을 헤어스타일로 보여준 건데요. 하지만 사우로는 어떤 이유로 쓰러지게 되며 의식불명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거인족의 대사로 암시했기에 먼저 에그헤드 편에서 공개된 사우로의 상태를 보면 22년 전 쿠잔의 능력으로 얼어붙게 된 사우로였지만 군함의 포격으로 인해 오하라가 불길에 휩싸이게 되며 불바다가 되자 그 영향 때문인지 쿠잔의 아이스타임이 점차 녹아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던 사우로는 이내 오하라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문헌을 위해 오하라의 방대한 서적을 엘바프로 이동시킬 수 있었고, 이어 당시 베가펑크가 마주한 사우로의 모습은 온몸 전신의 붕대를 휘감은 모습이었는데요. 때문에 사우로가 어쩌면 원피스 쟁탈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는 불에 상처 입은 남자의 후보가 되었고, 이어진 현재로 돌아와 원피스 1114화 베가펑크가 공백의 100년과 포네그리프와 관련된 역사의 진실을 언급하자 이내 그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우로의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렇게 오하라 사건 이후 사우로는 온몸에 붕대를 휘감을 정도로 큰 화상을 입었지만 이후 시간이 흐른 현재에선 온몸에 화상 자국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베가펑크의 방송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오하라가 지킨 서적과 그리고 그 문헌을 엘바프로 옮겨온 사우로, 나아가 포네그리프의 특징과 공백의 100년을 연구할 수 있었던 베가펑크였기에 세계의 진실이 점차 밝혀지자
베가펑크와 관계 있는 사우로의 모습을 오다쌤이 독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건데요. 결국 마지막으로 공개된 사우로는 외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상태였기에 만약 지병도 없는 상황이라면 느닷없이 사우로가 쓰러져야 했던 이유가 발생한 건데요. 한편 지금까지 밝혀진 엘바프의 최근 사건은 6년 전 로키가 전설의 열매를 탈취하기 위해 결국 자신의 아버지이자 엘바프의 국왕을 살해하게 되며 당시 모든 거인들이 총동원돼 로키를 체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로키는 현재 해루석 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이고, 이어 밀짚모자 대선단의 하이루디는 루피 일당에게 내어줄 거대한 동물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에그헤드 편 당시 베가펑크를 배신했던 요크처럼 내부의 배신자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사우로의 갑작스런 쓰러짐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보여지는데요. 때문에 누군가 사우로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사건은 발발할 수 없는 가운데, 먼저 스페셜 에피소드이긴 했지만 세계의 파괴자라는 이명을 가진 반디월드는 자신이 동료라 생각했던 일행들에게 결국 배신당했고, 이어 그들의 정체는 바로 세계정부의 첩보기관 사이퍼폴이었습니다. 나아가 이전부터 실행되어 온 세계정부의 연구 중 하나는 바로 인간을 거인족으로 만드는 것이었고, 그 실험은 무려 1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당시 칠무회였던 로우의 말을 미루어보면 세계정부는 거인족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정부에게 대항할 수 없기에 거인군단을 탄생시키려 하는 큰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과거 거인족에게 마더라고 불렸던 카르멜은 실상은 뒷세계의 인물로서 아동밀매 사업으로 사이퍼폴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엘바프 거인들에게 존경받는 카르멜을 통해서라도 정부와 관련된 누군가가 잠입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나아가 사우로는 공백의 100년의 진실을 알고 있으며 로빈과 마찬가지로 오하라의 생존자이기 때문에 엘바프에 잠입한 정부의 사람이 윗선의 사우로의 생존 사실을 보고했다면 충분히 사우로를 제거하라는 명령도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엘바프에는 63년 전 마더 카르멜을 통한 정부의 끈앞풀이 남아있었기에 로키에게도 특별 현상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볼 수 있어 사우로가 의식불명인 상태가 정부의 지령을 받은 암살 사건으로도 비추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아가 사이퍼폴 이지스 제로에선 오니가시마에 파견되지 않은 멤버도 있었기 때문에 한때 해군 중장이었던 사우로를 제거하려면 정부의 상당한 실력을 가진 암살자가 임무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에그헤드 편에서도 요크라는 내부의 배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조금 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흘러갈 수 있었듯이 이번 엘바프에서도 오다쌤이 내부의 배신자를 등장시킬 가능성도 염두에 볼 수 있는데요. 나아가 최근 거병의 적단의 선장 도리와 브로기가 니카 루피를 태양의 방패로 지켜내자 이어 그 모습을 바라본 워큐리는 태양신과 관련된 거인족과의 인연을 언급했었기 때문에 인연이 깊은 자들이여, 그 녀석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이냐. 정부 또한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엘바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빈과 사우로가 마주할 수 있는 시점, 어쩌면 사우로가 정부의 암살자로 인해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볼 수 있고, 그 시각 루피는 샹크스가 어째서 엘바프에 당도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로키가 부탁한 제안을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장면도 묘사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에그헤드를 뛰어넘는 수많은 떡밥이 방출될 수 있는 이번 엘바프 편, 과연 사우로가 쓰러진 이유가 정부의 요원 때문인지, 그리고 만약 정부의 요원이 잠입해 있다면 밀짚모자 일당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사건도 발생할지는 원피스 1132화 최신 내용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